이제 배달의 민족도 긴장해야 되겠네요. 안녕하세요, 장백TV입니다. 며칠 전에 굉장히 희소식이 저한테는 들렸어요. 이게 뭐 희소식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은 어떤 내용이냐면 배달업계에 굉장히 새바람이 불 것 같습니다. 이번에 뭐 배달의 민족, 요기요, 배달통 이 세 개의 브랜드가 딜리버리 히어로라고 하는 회사에 한데 묶인 거 알고 계시죠? 어떻게 보면은 그 세 개의 브랜드는 한 개의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독과점 형태가 돼버렸는데 이 배달업계, 음식 배달업계에 독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수수료 문제니 갑질이니 이런 게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배달의 민족을 통해서 또는 뭐 요기요, 배달통을 통해서 음식을 주문을 하게 되면 자영업자들이 점점 힘들어지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실제로 수수료율을 보면은 배달의 민족이 6.8% 대신에 정액제 울트라콜이라고 해서 월 8만원씩 들어가는 게 있고요. 요기요는 12.5%, 그리고 쿠팡이츠가 이제 쿠팡에서 새롭게 이 배달 어플 시장에 진입을 했는데 쿠팡이라서 뭔가 좀 경쟁력 있게 들어올 줄 알았더니 15%. 그런데 이번에 카카오톡에서 착한 배달이라는 서비스를 시작할 거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무려 수수료율이 1.5%. 평균적으로 10%가 다 넘어가는데 1.5%면 정말 파격적인 어떤 인하인 거죠. 파격적인 수수료율인 거죠. 왜냐면 20%, 30%만 떨어지더라도 역시 카카오톡이라고 할 텐데 10분의 1로 떨어뜨렸어요. 이 배달 수수료의 시장을. 물론 월 수수료를 상한액을 10만원으로 만들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자유 경쟁이 좀 될 것 같아요. 좀 경쟁이 일어날 것 같아요. 독과점 형태에서 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이라고 하면 아마 우리나라 배달업계의 한 98% 정도는 차지를 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경쟁 없는 시장이다 보니까 힘든 것은 소비자가 아니면 자영업자가 되는 구조였어요. 그런데 이제 카카오톡이 진입을 하면서 엄청난 경쟁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카카오 어플을 응원하는 입장이고요. 왜냐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수수료율도 너무나 부담스러워요. 단지 연결만 할 뿐이잖아요. 차라리 배달 수수료라고 한다면 인건비라도 절약된다. 배달 직원, 오토바이 기사의 인건비라도 절약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배달 주문 어플, 이거는 사실은 옛날에 이게 없었더라면 전화로 다 받았잖아요. 약간의 편리함은 생겼지만은 이렇게 큰 수수료가 나갈지는 몰랐죠. 물론 고객들은 배달하기 편해서 좋아지긴 했어요. 하지만 지금 자영업자들은 내가 일하면서 굉장히 편해진 것도 아닌데 수수료를만 중간에 누군 어떤 업체가 생겨가지고 중간에서 뺏기고 있다고 생각은 다들 하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과한 수수료라고 생각을 하는데, 카카오톡 착한 배달이 생기면서 아마 이 부분이 조금 더 정상적인 수치로 내려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 나온 김에 예전에 제가 배달 오토바이 배달 대행기사 빨리 오게 하는 법이라고 하는 영상 한번 올렸었잖아요. 그런데 그 영상에서 댓글이 꽤 많이 달렸는데 제가 그 댓글을 좀 읽어보니까 내 영상보다도 더 유용한 댓글이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제가 몇 가지를 좀 읽어드리려고 해요. 데일리 스택너라고 하는 제 이제 구독자분께서 투잡으로 배달 대행하는 사람입니다. 기사들이 손절하는 업체 유형이라고 하는 글을 좀 올려주셨어요. 첫 번째, 긴급 콜 띄우고 10분 이상 걸리는 매장. 두 번째, 음식이 시간 내에 안 나오는 곳. 그렇죠. 1번과 2번은 거의 같은 내용인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배달기사를 부르고 음식이 나와야 되는데, 배달기사를 불렀는데 음식이 안 나오면 배달기사는 멀뚱멀뚱 음식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 시간 동안은 자기가 일을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초조한 마음이 들 거예요. 세 번째, 반말하거나 서로 간에 인사가 없는 매장. 네 번째, 자기들 거 먼저 가라고 자꾸 어필하는 매장. 그렇죠. 이제 막 재촉하는 사람. 이게 배달기사들은 몇 개의 배달을 들고 돌면서 배달을 보내는데 내 거를 먼저 좀 가달라고 계속 이렇게 부담을 주는 그런 매장을 이야기하겠죠. 다섯 번째, 라이더 배달 가는 시간 체크해서 땡 치면 전화해서 언제 가요. 그러니까 너무 전화를 해가지고 확인 전화를 자주 하는 사람을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반대로 기사들이 선호하는 업체의 유형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첫 번째, 기사들이 싫어하는 업체 유형의 반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첫 번째, 콜이 올라옴과 동시에 음식이 나오는 매장. 내 시간을 아껴주는 매장이 되겠죠. 두 번째, 매장에서 먼저 인사해주는 곳. 인간적으로 가까워지고 내가 갈 때 기분 좋게 갈 수 있는 매장이라는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음식 포장이 꼼꼼하게 잘 되어 있는 매장. 이것도 되게 선호하는 매장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듣고 보니까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음식을 배달을 할 때 음식이 막 흐트러져 있으면 고객한테 컴플레인이 들어오는데 대행 기사가 잘못할 수도 있겠지만은 포장 용기가 엉망일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포장 정도가 잘 되어 있는 매장을 선호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굉장한 멘탈이라고 하는 구독자분께서 몇 가지를 좀 정리해 주신다고 하시면서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잡고 싶은 콜, 그러니까 내가 배달을 할 때 여러 매장에서 음식 배달 요청이 들어오면 그 중에서 어떤 걸 잡고 싶은지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다가 좀 댓글로 남겨주셨는데요. 첫 번째, 콜이 올라오고 10분 안에 나와 있는 경우. 아까와 똑같은 내용이네요. 제가 읽어보고 좀 차이 있는 내용만 좀 읽어드릴게요. 국물 메뉴가 많지 않거나 국물에 대한 포장이 잘 되어 있는 매장. 그냥 국물을 좀 힘들어 하시네요. 왜냐면 무게보다는 아무래도 흘러내렸을 때 배달하기가 좀 까다로워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10만원 이상 과정요금 줘야 하니까 고객한테 현금으로 하면 97,000원 해준다며 과적 올리기 싫고, 나는 현금 받아서 좋고 과연 그 음식에 대한 현금이 쉽게 들어올까요? 이렇게 나와 있는 댓글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10만원이 넘어가면 현금으로 달라고 요구하는 그런 매장이 있나 봐요. 그런 매장은 손절한다라는 내용인 것 같아요. 이 기사분들의 이야기, 댓글에 대한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가장 선호하는 매장은 딱 한 가지인 것 같아요. 콜을 부르고 시간 내에 음식이 나오는 매장.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음식을 더 보내기 위해서 음식이 빨리 나오지도 않는데 콜부터 누르거나 그러면은 이 기사분들이 빨리 안 온다는 거죠. 그게 쌓이다 보면은 신뢰를 잃어버리니까요. 그래서 내가 기사분들과 가까워지고 내가 불렀을 때 빨리 와주는 매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그 시간 내에 음식이 나올 수 있을 때 콜을 잡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이상 장백TV입니다.